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시장가가 9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걸 사겠어? 내가 3억 주고 사면 2억 7천이 되는데 이걸 누가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완판율이 얼마가 되냐? 0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도 안 팔리는 거지. 이 PF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많아서 이미 이제 금융사들은 PF 구조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 자체는 조금 죽었다고 봐야 돼요. 뭐 건설 경기를 떠나서 건설사들이 다 부도가 나는 원인을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PF이고 그래서 PF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 1000% 사실 뭐 1000% 넘는 것들도 있죠. 그 우리가 이 1000% 수익률이 이제 무슨 말이에요? 10배잖아요, 10배. 10배.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이제 10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비트코인을 1000만 원짜리를 샀는데 1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시장이 PF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아파트를 5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그게 50억이 되어야 나는 수익률을 100배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대출을 끼면 이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한때는 미친 수익률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PF 시장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조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10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배는 뭐커녕 몇십 배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은 은행 거고 나는 화장실만 내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뭐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도 다 이런 레버리지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화장실만 내 거다라는 의미는 레버리지 비율이 되게 높다는 이제 그런 자조 섞인 이제 얘기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내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뭐 자기 자본 이런 어려운 말은 안 써. 내 돈이라고 할게요. 내 돈. 내 피 같은 돈. 그치? 내 피 같은 돈. 나의 시드머니, 종잣돈. 1000만 원이 내 돈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으로 이제 1억 원짜리 그 부대 비용 빼고 이걸 살려면은 은행 돈 9천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쪼이고 풀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의 그 시장을 정부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90%까지 내줄까? 아니면은 50%까지만 할까? 아니면 확 풀어가지고 100% 내줄까? 라는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반대로 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수록 건물에 대한 그 가치는 탄탄해지는 거고 이게 낮을수록 그리고 은행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 건물에 내 돈이 들어가니 거의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죠. 그걸 전제로 해서 PF를 보셔야 되는데 단위를 좀 올려서 토지 대금 한 10억 정도? 내가 소위 말하는 이제 디벨로퍼, 부동산을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쇼핑센터를 하나 개발하고 싶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을 하나 한 동 올리고 싶을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뭐 되게 조그만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싶을 수도 있고 공동주택처럼 몇 조 규모의 단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전문적이고 큰 기업들 말고 우리가 소위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조차도 이런 프로젝트는 굉장히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은 돈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는 되게 뭐 건물 하나 이렇게 뭐 지으려면은 내가 무슨 현금으로 몇 백씩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돈 하나도 없어도 돼, 하나도. 봐봐요.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억을 갖고 있어요, 1억. 그러면 토지 10억짜리를 1억으로 어떻게 사요? 못 사죠. 그러면 은행에서 나한테 9억을 빌려주냐? 안 빌려주죠. 토지의 90%까지 대출이 대부분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PF를 진행하는 구조는 개인으로 이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서영이라는 사람이 그 갑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이름이 뭐냐? 시행사죠, 시행사. 땡땡 DNC 뭐 하여튼 뭐 다 이런 이름입니다. 등기부 떼보세요. 다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자본금도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영세한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만들었다가 망하면 이 사업장 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시행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막 되게 크고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식회사랑 굉장히 비슷하고 취약한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몇 명 없고 시행사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없거든 사람이. 그래서 이 시행사에서 회사 자본금 1억
아까 제가 갖고 있던 나의 종잣돈, 이 갑이 갖고 있던 종잣돈 1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을 하겠죠. 근데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이거를 만약에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뻥튀기 시켜가지고 이걸로 뭐 몇십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 돈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간접 투자자들이 생겨요. 그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단순히 이제 토지를 10억짜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뭐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쳐요. 이 100억짜리 건물이라는 거는 각 호실의 분양가의 합이 되겠죠. 그 합이 완판됐을 경우에 매출이 이제 요 가격이 되겠죠. 그럼 이건 이제 100억짜리 건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10억짜리를 사가지고 100억짜리 올려서 100억을 창출한 거고, 그 100억에 대한 부대 비용들, 뭐 시공사에 지급해야 될 비용들, 각종 뭐 홍보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남는 마진이 이제 내 돈이 되는 건데, 이 마진을 이렇게 짜보니까 마진 10억. 만약에 10억짜리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1억 원으로 이제 10억을 만들면 이제 1000%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얘가 1억 원을 가지고 이거를 판을 짜요. 이 판을 짜면서 이게 너무 저렴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쩐주라고 하잖아요. 쩐주. 이 9억 원을 빌려줄 쩐주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PF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들이 한 푼 두 푼 코 묻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금융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100억이면은 거의 한 최소한 70억에서 90억 정도까지는 대출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금융이 끼던 신탁이 끼던 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이걸 누가 보증을 해줘요? 은행에서 너 돈이 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쿼티라고 해서 최소 자본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빌릴 수 있는 금액은 곱하기해서 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야 너가 이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최소 한 10억은 들고 와라. 은행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마치 여기서 1000만 원이 있어야 9천만 원을 끼고 1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최소 네가 이 정도는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 수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내 돈을 그래도 10억은 들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이게 점점 부동산이 상승기가 되면서 내가 돈이 적어도 이 여기에 끼어들려는 사람들이 이제 많으니까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고분양가가 또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되는 건데, 요 단계에서 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끼는 사람, PF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끼는 사람,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거는 완판이 됐다는 게 아니라 PF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뭐 하냐, 이거 꺼트려 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빨리 받아 나가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수익률이 보통 100%쯤 되거든요. 그럼 이제 9억 원 내고 18억을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은 9억 내고 9억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만 쫓아다니겠지. 재밌잖아요. 빨리 회수가 되고, 이거 몇 달 만에 회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뻥튀기 되면서 이 판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원을 가지고 이제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현행법상 가능했던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 1억 원의 그 자기 자본으로 마진 10억을 먹는다면 이거는 1000%짜리 이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수익률이 1000%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관여되는 수많은 이제 병폐들이 있어요. 제가 왜 잘 알겠어? 나는 디벨로퍼가 아니거든. 근데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잖아요? 내가 이걸 왜 잘 알겠어? 여러 분쟁을 매번 접하실 거기에 각종 부대한 분쟁들이 있죠.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가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 있을 수 있죠. 왜 못 받아가요? PF가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요즘 제가 다 죽었다 했잖아요. 진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수익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야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건설 경기 안 좋아서 이거 100% 완판 되냐? 이거 10억 남겨야 되는데 90% 분양되면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분양시장이 죽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승인이 안 나는 거죠. 대출 승인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넣었다가 이제 9억 원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뭐 여기 찔러주고 저기 찔러주고 다 썼어. 또는 이제 토지 구입 대금으로 일부 쓰고 못 쓰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돌려서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겨요. 뭐 사기 어쩌고.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일으켜서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뭐 시공사가 끼고, 이거 절차 설명을 좀 드릴까요? 시행사, 시공사, 어쩌고 뭐 어쩌고. 그리고 궁금한 게 네. 이제 9억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네. 이제 토지 단계에서 했던 브릿지 대출이나 건물 하면 본 PF 대출, 이 금융기관들도 오케이 리스크 안고 고의자 땡기자 해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걔네도 못 받으면 그럼 그냥 계속 연장해 주는 건가요? 아파트든 뭐든 어쨌든 지어지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하면, 시행사가 생기고 시행사 만든 다음에 토지 적절한데 여기다 지으면은 분양이 잘 되겠다라는 어떤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토지주랑 협의를 해가지고 뭐 토지주가 같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토지주는 뭐 떡만 팔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 이만큼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쩐주들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여기가 오피스텔이 그렇게 수요가 많다더라. 내가 이걸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해가지고 내가 100% 주면 100% 줄게
줄게, 200% 줄게 해가지고 처음에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시공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보통 시행사들은 돈이 없고 시공사들의 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메이저 건설사도 있고 또는 이제 중견 건설사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공사들이 있는데 그 시공사들은 이 그 시행사의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요.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책임 준공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 시행사가 엎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들을 같이 좀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금융기관으로 할게요. 이제 통칭할게요. 신탁사 뭐 이런 기관들 돈을 빌려주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그래서 대부분은 신탁사가 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신탁사들이 보통 PF를 주관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하는 거랑 동시에 이제 분양 작업을 하죠.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선분양 후분양 해가지고 선분양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허허벌판인데 다 팔렸어. 지금은 안 팔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분양을 해가지고 아까 100억짜리니까 3억짜리 한 33개 호실을 하면 이제 100억짜리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3억에 파는 거예요. 전단지 이런 거 보시면 강남역 가시면 많잖아요. 무슨 강남이래 무슨 강남이야 무슨 저기 시골 바닥에 있는 거를 가지고 강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떼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왜 위험하냐면은 완판이 되어야만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구조이면서도 자기 자본이 부족한 그 두 가지가 콜라보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100억짜리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시간이 있을 텐데 토지 구입하고 협의하고 뭐 인허가 받고 준공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마진이 더 올라가고 수익률이 더 개선되고 그러면서 나눠줄 것들도 많고 이러니까 풍족해요. 조금 공기가 길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시장가가 9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걸 사겠어? 내가 3억 주고 사면 2억 7천이 되는데 이걸 누가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완판율이 얼마가 되냐? 0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도 안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얼마가 되든 다 손실이죠. 0%, 10%, 20%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높은 완판율을 기록해야 겨우 수익이 나는 이제 보통 구조가로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시행사 피해 보죠, 시공사 피해 보죠, 금융기관 피해 보죠, 수분양자들, 내가 이거 받아간 사람들 다 피해 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 다 개인회생하고 이 시행사는 법인회생하고 이 시공사들이 요새 말하는 건설사들 날아가는 게 요 사람 이쪽이 있는 거죠. 되게 유명한 신동아 파밀리의 신동아 날아갔죠. 대저건설 날아갔죠.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구조 때문이다. 시공사가 아까 말했듯 보증해 준다 그랬잖아요. 보증을 해주니까 이런 피해에 대해서 온전히 시공사가 손실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좀 더 적게 봐요. 왜냐면 시공사가 보증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공사가 담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공사의 자금력이 담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 믿고 누가 돈을 빌려줘? 1억짜리 그 자본금 회사를. 결국 얘 믿고 밀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의 경우에는 안전하다, 이 프로젝트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이제 많이 여기에다 껴서 이런 문제가 된 거고 그 부실에 대한 굉장히 높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에 무리하게 보증을 해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우리나라가 뭐 관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좀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단 선분양제가 문제고 두 번째는 갑시행사의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억 원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그 구조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지금 9억 원짜리가 9억 원을 받고 탈출할 수 있는 이유는 토지 구입만 하고 돈이 빠질 수 있잖아요. 금융기관이 예를 들면 초짜 이 회사한테 100억을 덜컥 주고 하겠어요? 그렇게 진행 안 하거든요. 신탁사가 껴있잖아요. 그러면 신탁사한테 자금 집행에 대한 허가를 계속 받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토지 구입 대금 10억 원입니다. 계약서 주고 매도 인적사항 주고 이렇게 다 자료가 갖춰진 다음에 돈이 계속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홍보 대행사도 마찬가지로 홍보 대행사랑 계약을 내가 5억 원에 했는데 이 홍보 대행사에 언제 1차 계약금 얼마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게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계약금 얼마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금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9억 원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여기다 돈을 줄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네 10억이 네 10억이 아니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엑시트를 언제 할 수 있냐? 막판에 엑시트를 할 수 있게만 해놔도 이 자금이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또는 안 끼겠지. 내가 3년 뒤에 돈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 남길 거 아니에요. 이 구조 자체가 탄탄하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감독을 하려면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대부분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무튼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친 수익률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요즘은 토지주들이 개발을 많이 해요. 내 땅 가지고.
그게 이제 안전하고 요즘 트렌드는 토지주 직접 개발입니다. 그 말인즉슨 토지주는 그 토지 가격을 본인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예. 그래서 이제 PD님도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먼저 땅부터 사라. 1억 가지고 디벨롭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된다.